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 매팀입니다. 오늘 3월 1일 이제 3월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첫 1일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전력 3,500만원어치를 매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하루 또 이제 하루 꾸준히 매출의 일부분을 적금하기 1일차,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0만원 정도 적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2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하루에 20만원어치를 적금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 생활로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알바를 해야지. 일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뭐 일이 뭐 7시나 뭐 8시에 끝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저녁 12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부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캐시플로우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일을 해서 돈을 더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8시간 10시간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를 않는데 나는 왜 하루에 이것밖에 못 벌지? 저는 대부분 한 16시간을 일을 합니다. 예? 많은 16시간, 짧으면 한 12시간씩 일을 해요. 판매에서 어느 정도 판매하고 이 장사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점심시간 때 저녁 픽, 음식 장사라는 거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 외적인 거는 수급이, 그러니까 이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적은 부분인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한 캐시플로우를 일으켜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옛날에는 직장 끝나면은 알바를 하고 막 그랬어요. 예? 호프집 같은데, 술집 같은데 알바, 예를 들어서 낮에 가서 아침 8시 반에 가가지고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 뭐 12시간 근무였으니까 한 똑같이 8시보다 좀 일찍 끝났죠. 그래서 한 7시 정도에 끝났으면은, 7시에 끝나면은, 호프집 알바를 갔습니다. 호프집 알바를. 그래서, 호프집 가서 알바를 하고, 또 이제 알바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2시까지 합니다. 예. 뭐 그렇게도 했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신문 배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저는 젊어서 좀 일이라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 사장님이었었어 가지고, 인력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었어 가지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인력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노동이라는 그런 상황도 많이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뭐 일이라는 일은 다 해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취업을 했을 때는 은행 쪽, 금융 쪽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실습,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습을 나가는데 이제 은행 쪽에다가 금융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나가서 금융 쪽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또 금융 쪽은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 뭐 하면은 이제 고객 관리 부분을 이제 많이 일을 많이 저 때는 고객 관리,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추스려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에 대한 뭐 이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금융권에서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실습 때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저랑 금융이랑도 약간 인연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살 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제가 좀 군대를 한 1년 정도 대학을 조금 대학을 한 1년 정도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경영학과를 갔었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간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초밥집을 하고 계시는 외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 외삼촌이 초밥집을 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 장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장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장사를 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는 경영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대학교를 간 거고요. 그래서 경영학과 대학교를 가고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지내다가 제가 원래 군대 있을 때 행정병이었어요. 류류 행정병이었는데 이제 이 요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취사병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취사병으로 지원을 해서 좀 일 좀 배우고 뭐 하고 이렇게 조금 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안효주 씨의 이것이 초밥이다라는 건가요?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초밥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뭐야 그 휴게소인가요? 휴게소 가서 일을 했었는데 2006에서였어요. 2006에서에서 갔는데 사장님이 매장을 3개를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서 그때 제가 BBQ 매장 처음에 들어갔던 게 BBQ 매장 치킨 튀기는 거. 그래서 BBQ 매장 들어가가지고 BBQ 매장에서 치킨을 막 튀기고 뭐 하다가 이제 이 관리자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제가 점장을 맡게 됐죠. 그때가 23살 때 제가 BBQ 매장 점장을 하면서 매출을 막 올리고 그 옆에 또 분식 코너가 있었는데 뭐 떡볶이 팔고 뭐 버터 옥수수 막 이런 거 뭐 튀김류 핫바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6에서 해서 그런 거 많이 팔았었는데, 그러니까 매출 정산 시스템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 매장을 잘 관리를 할 줄 알면은 옆에 매장 가서 마감 정산 같은 경우는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BBQ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매장이고 실사 같은 거를 거의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엄격한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 다 할 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재고 관리나 이런 거 컵 하나하나 세가면서 재고가 몇 개가 남았고 얼마를 팔았고 그 재고 대비 지금 매출액에서 예를 들어서 컵이 40개가 나갔으면은 그 40개에 대한 수량이 40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커피 하나가 비어. 그러면은 그게 로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BBQ 매장을 관리를 하다가 점장이었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이 그렇게 돈 쓸 일도 없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그래서 돈이 돈 같지도 않고 그때도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BBQ 매장 같은 경우는 이 마리네이드랑 베터믹스, 그러니까 베터믹스 파우더 자체가 비싸게 들어와요. 그리고 뭐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비싸게 고정적으로 BBQ 올리브유를 써야 하는 그런 지침이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거의 대부분 체인점 같은 경우는 소스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마진을 되게 많이 남겨 먹습니다. 이 소스가 말도 안 되게 어차피 근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공장 그러니까 성분 표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장도 지어야 돼요. 그 공장도 공장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사야죠. 땅 사서 공장 지어. 공장 지어서 거기서 제품 허가 인증 받아서 식약청 가가지고 성분 표시 받아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루트라는 게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공장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래 발주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외래 발주를 많이 두게 되면은 조금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그 100%의 맛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 공장에 대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떼어줘야 되는 돈도 있고 제가 거기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감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공장으로 해서 대량으로 뽑게 되면은 기존의 맛이랑 달라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공장에 들어가는 공장 비용 때문에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하면은 그 맛이 제대로 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장으로 맡기는 순간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또 달라지는 얘기가 다른 거죠.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생산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래 발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의 맛이랑 달라질 수가 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딴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일부분을 적금을 할 겁니다. 이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적금을 들 건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20만 원 외에 남은 매출에 대한 비용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이제 조금 또 유도리 있게 또 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씩 적금해도 한 달이면 꾸준하게 하면은 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10개월이면 6천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2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20만 원어치의 돈을 적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책찍질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이라는 걸 맞췄고요. 뭐 한 하루에 50만 원 저축하기 이러면은 제가 이런 너무 제 생활도 없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정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그냥 편안하게 일부분을 적금을 하듯이 매매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가?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굳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뭐 미수 깔고 다 해가지고 다 땡겨 와가지고 레버리지 대출 딱 받아가지고 풀 레버리지 다 땡겨서 하죠. 근데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한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좌는 공매도 계좌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나쁘다라고 하지만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공매도입니다. 이 되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좌가 매수 포지션밖에 없으면은 싸게는 살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가 뭐 1,000만 원 정도 주식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뭐 1년 동안 1,000만 원을 수익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500만 원으로 주저앉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주저앉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는 거를 쳐가지고 이 손실에 대한 손실금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싸게 사서 그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예,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나 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투자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 레벨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대화가 다 자기들만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에 박혔다고 해야 되나요?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선물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ETF, ETN, 선물, 주식, 뭐 여러 가지 매매를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수익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경험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를 많이 해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도 저도 가끔씩은 투자를 해요. 뭐 콩 선물, 뭐 유가 선물, 뭐 콩 선물도 있고, 뭐 옥수수 선물, 뭐 이런 설탕 선물, 뭐 요번에 설탕 많이 올라갔죠. 설탕 선물 같은 경우는 근래에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거를 좀 많이 초밥에 단 거 초밥 설탕 많이 들어가서 설탕 선물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선물로 많이 돈을 벌어요. 선물. 예. 선물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물 거래. 미래의 가격을 이 차익 거래라는 거 하죠. 차익 거래라고 하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 나중에 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나는 미래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선물 가격을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뭐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월물이 있잖아요. 월물별 뭐 앞으로 나는 6개월 뒤에 난 이 가격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 가격에서 사가지고 원월물이죠. 원월물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은 청산일이 왔을 때 그냥 수익이 나서 청산이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반대로 되면은 그냥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 예,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뭐 옵션 선물 옵션은 좀 더 짧죠. 옵션은 좀 짧은 거 알고 있는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에 맞춰서 하려면은 얼마나 좀 그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푸근하게 오버나잇 해도 상관없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손실 나는 건 금방이니까 계좌 녹는 거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상을 한 17분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20만 원씩 정도 꾸준하게 적금을 해가면서 포지션을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서 현금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주면서 좀 이번 기회에 초밥맨 TV와 함께 매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매매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계좌 관리나 이런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도 요번 1년 동안은 한국전력 쪽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 1년 동안 제가 얘기했었던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제가 한 말은 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요번 연도는 한국전력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은 또 모릅니다. 저는 요번 연도라고만 얘기를 했지 뭐 내년 부분에서는 또 일부 수익 부분을 또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장기 투자는 방치형 투자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조금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공매도로 해서 숏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장기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딱 사놓고 나 그냥 장기 투자야 이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내 자산이 손실이 보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밥맨 TV였습니다.